자, 이제 한 주를 또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정규장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역시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들을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야죠. 이럴 때일수록 뭐 제가 힘을 안 내면은 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모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3시 40분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기는 한데, 일단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는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죠. 계속 모으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어제 종가 그냥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인 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정말 불안하게 또 시작을 했죠.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4.93%까지 빠졌었고,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오늘 60일선까지 깨져버리는 3.53%. 굉장히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제가 신라제는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찍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파두 영상이랑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그냥 말씀드렸던 거는 전약 후 강이었어요. 오전에는 약할지언정 오후에는 이제 다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시 오후장 들어와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그냥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200원 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21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2600원 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헤드앤숄더,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 상승 파동,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가장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제 파두라고 하는 이 종목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다뤄왔어요. 제 채널의 메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날부터 찍었기 때문에 2023년도 11월 9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채널의 성장은 파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찍어왔어요. 그래서 파두도 역시 거래 정지 들어간 기간이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경영진을 기소하면서 거래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그 판단이 이제 들어가면서 2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만큼이나 버텨왔었는데 사실 가장 큰 위기가 이때 찾아왔었죠. 하지만 정말 잘 부활했고 이런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신라젠 역시도 앞으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사실상 뭐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기업의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삼전 닉스 쪽으로 이 쏠림 현상 너무 심각한 건 맞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회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쏠린 건 결국 삼전 닉스예요. 여기에 ETF까지.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거든요, 이거.
단일 종목 내버리지?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정말 이게 이성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인버스인데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그냥 뭐 삼전 닉스 투기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 뭐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은 사실상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역시나 뭐 특징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외국인은 현물을 던지는 상황인데 선물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오늘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영상들이 올라올 텐데 최근에 이제 신라젠 시청자가 조금 떨어지는 걸 보면 그만큼 이 코스닥에 대한 투심도 굉장히 안 좋아졌구나. 이런 부분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코스닥 30주년이라는 악재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끝났죠? 오늘로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 이제 지나갔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지, 금융 당국의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나와 주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을 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유를 받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버텨가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수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채널에서 공유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1000분 채웠으면 좋겠어요. 내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주요 일정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 상황을 뭐 굳이 체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간 선물 정도만 체크를 이제 해 보면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짚어드리긴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거니까 여기 있죠? 고용 둔화 확인 그리고 임금은 안정적이다. 그냥 한 줄 평가로만 말씀드릴게요. 고용은 예상보다 둔화됐지만 임금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실업률은 소폭 개선됐어요. 전체적으로 연준의 금리나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점, 고용 증가는 확실히 둔화가 됐어요. 연준이 원하던 노동시장 냉각이 진행 중에 있고 임금 상승은 그냥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노동시장이 붕괴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소 아쉬운 점은 실업률이 조금은 개선됐어요. 0.1%거든요.
조금은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하락했어요. 노동시장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업률이 약간 낮아진 거죠. 그렇죠? 고용의 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 뭐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일회성인 어떤 그런 영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정리를 미리 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서비스업 PMI라고 하죠.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발표 있고요. 화요일에 미국 무역 수지, 수출입 현황, 경제 성장 전망 뭐 이런 부분들 발표되고 역시 또 7월 8일 FOMC 의사록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중요하죠. 뭐 목요일은 항상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TSMC의 또 6월 매출 발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AI 반도체 이슈에 따라서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일정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네, 특별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USA라고 하는 이 행사에서 뭐 신규 파트너나 뭐 기존의 파트너와 뭐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제 공식적인 어떤 협력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상하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앞으로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금리 인상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하 쪽으로 얼만큼 속도를 좀 붙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12일부터 15일, 뭐 사실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모멘텀은 없어요. 알츠하이머 및 신경퇴행성 질환 최대 규모 글로벌 학회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또 이제 이런 학회들과는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정들과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늘 BA의 0891, SA 600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끔씩 또 잊을만 하면 설명을 한 번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SJ 640 이거 국내 특허가 등록이 됐죠. 이 역시도 이 동시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이다라는 거죠. 이중. 그리고 이 BA의 0891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TK라고 하는 세포 그리고 PLK라고 하는 거 이중 작용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파이프라인 모두 다 이중 작용제. 여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우성제약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한다면 분명히 신라젠의 재무 역시도 탄탄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신제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것도 잘 돼가지고 이 실적 증대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아까 오전쯤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기술 이전이 정말 이 본격화가 될 것이냐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냐 결국은 임상 성과가 입증이 돼야겠죠. 플랫폼에 대한 가치 역시도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이미 뭐 완전 관해 부분에 있어서는 또 8명 중에 1명이 단독 요법에서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임상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력 역시도 차별화가 됐다라는 거죠. TTK, PLK1을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저해제예요. 세계 유일입니다.
계열 내 퍼스트 인 클래스, 계열 최초 신약, 여기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임상 이상이 사실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SA600 플랫폼 역시도 마찬가지죠. 정맥 투여 기반으로 종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존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후속 파이프라인 SA640 이것도 국내 특허 완료됐고 이 역시도 이중 작용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400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많이 안 나와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경영 체제와 이제 뭐 전략 체제 변경이 됐죠. 그쵸? 각자 대표 체제 전환돼서 앞으로의 이 기업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이 되면서 갔으면 좋겠고 현금성 자산은 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704억 원. 나쁜 수준이 아니죠. 그쵸?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5년 매출. 확실히 우성제약의 인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뭐 100억 원 이상. 그래서 제약 사업이 온전하게 이제 매출이 반영되는 첫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리포트에 따로 이제 넣어놓질 않아가지고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캡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아무쪼록 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영향 없이 다음 주는 좀 21선 돌파하는 요런 상승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요런 양봉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양봉. 그래서 단기간 2,600원 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받는 그림. 이렇게 일단은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연속성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기관들은 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아예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너무 빈집이긴 해요. 그쵸? 연기금도 그렇고 뭐 투신 뭐 사모펀드 뭐 이런 쪽도 전혀 뭐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계속 그냥 뭐 개인과 외인들의 치고받는 뭐 그런 지금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텔레그램 채널 꼭 입장을 하셔서 주말에도 공유해드리는 핵심 정보들 꼭 공유 받으시면서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